자, 8강 좀 봅시다.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단어 하나 소개할게. verbied인데 이 verb가 동사잖아. 이게 id를 붙이면 verbied라고 발음을 하고 요거를 일본말로는 준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준동사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동사랑 매우 비슷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동사에는 내가 이제 세 개를 가르쳐 줄 건데 그 세 개의 성격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랑 매우 비슷하다. 근데 이 말의 동의어가 뭐냐? 매우 비슷하다의 동의어가 뭐냐면 동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봐. A랑 B랑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아주 비슷해. 그럼 얘는 A랑 B는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유사성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verbied.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준동사란 말을 쓰는데 이 준동사란 말을 쓰면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아, 준동사, 동사랑 매우 비슷하다. 곧 동사는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랑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를 설명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는 꼭 이해해도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좀 할게. 동사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좀 이따 형태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 eat가 먹다잖아. 그럼 우리가 eating 하면은 동명사잖아. 그럼 이건 동명사니까 명사란 얘기야. 먹기가 됐어요. 근데 뒤에 cake를 적었어. 그러면 이만큼이 명사가 되는 거야. 케이크 먹기. 근데 명사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거든.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명사를 나왔는데 명사를 데리고 있는데 그것 전체가 명사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기억을 해도 아, 준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구나. 동사의 패턴과 거의 똑같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흉내를 내는데 다만 동사는 아니다. 이 포인트예요.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 준동사라고 하는 거 영어 선생님들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to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제일 난해한 분사.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부터.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이면 이게 to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컨대 동사 원형에 내가 eat를 넣었어요. 그럼 eat는 먹다잖아. 근데 to를 넣으면 to 부정사가 됩니다. 근데 이 부정사란 일본말의 우리말 뜻은 뭐냐면 몰라예요. 그래, 뭘 모를까? 자, 보자. eat는 먹다라는 단어 뜻을 우리가 알아. 그런데 이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는 순간 to eat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름이 이게 to 부정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to 몰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그가 아니고 사전적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먹는데 eat는 먹단데 to eat은 모르잖아. 근데 모르는데 생판 모르는 건 아니고 4개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중에 뭔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이름이 to 부정사예요. to 몰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하는데 이 뜻 자체가 do not know,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뜻을 4 중에 하나라 했잖아.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명사로 간다면 먹기, 형용사는 먹는, 부사는 2개예요. 뭐하기 위해, 먹기 위해, 혹은 먹어서. 그러니까 4 중에 하나야.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의 개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맥에 맞게 먹기, 먹는, 먹기 위해, 먹어서 중에 적당을 껴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eat가 아니고 다른 거면 어떡하냐? 뭐라고 할까? bring으로 한번 가볼게. 만약에 동사 원형이 bring이야. 그럼 가져오다잖아. 그러면 bring이라는 동사의 뜻은 알아? 부정사가 아니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to를 넣었다?
그러면 이 순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예요. 그럼 가져오다니까 넷 중에 하나야. 명사 가져오기, 형용사 가져오는, 부사 가져오기 위해, 가져와서 중에 하나인데 뭔지를 모르겠네. 적당한 걸 갖다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투부정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했으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투 플러스 동사원형. 의미는 뭐냐? 뭔지 모르는데 이 넷 중에 하나다.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투 부정사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두 번째 동명사를 봅시다. 동명사는 생각보다는 쉽죠. 이름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만한 동사 it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ing를 집어넣었어요.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형태예요. 자, 그럼 의미는 뭐냐? 명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 명사랑은 좀 달라요. 애플 그러면 사과잖아. eating 그러면 먹기야. 근데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케이크 먹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과라는 명사고 뒤에 뭐가 안 나와요. 얘는. 근데 얘는 동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뒤에 케이크 나와서 합쳐서 이만큼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죠. 아까 투부정사는 만약에 to eat였다면 먹기, 먹는, 먹기 위해 먹어서인데 주게 하나인데 eating은 먹기가 되는 겁니다. 쉽죠? 명사. 그리고 명사 자리에 두면 됩니다. I love you 라는 우리는 문장 공식을 알고 있죠.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뒤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분사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분사라는 말은 일본 말이고 요거를 영어로 적으면 participle이에요. participle. 요거를 한국말로는 없습니다만 내가 만들었어. 그냥 동사로 만든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동사로 만드내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분사뿐만 아니라 verb, 준동사에는 모두 있는 성격이라 했잖아.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이걸 이제 개념으로 알고 있어. 그럼 분사를 어떤 걸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사전에 love를 찾으면 그 옆에 loves라고 적혀 있어요. 왜 loves가 적혀 있냐? 3인칭 단수 면서 현재 시제면 동사에 s를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loved가 있습니다. loved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loved가 있습니다. 요게 과거의 분사입니다. 그리고 loving이 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동명사 여기 동사 원형에 ing 넣어서 아까 동명사 만들었죠. 그랬지? 그러면 여기 동사 원형에 ing 넣어서 현재 분사 만들었는데 이건 형용사라면서요. 그렇지. 형태가 같아요. 그래. 형태가 같아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요. 예, 논리적으로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구별이 좀 쉽지 않겠네 이렇게 나오죠. 중학교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아니면 지금 중학생인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가끔 냅니다. ing를 5개를 줍니다. 5개 중에 성격이 다른 애가 하나 있는데 찾아봐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러면 4개가 동명사고 하나가 분사, 그러니까 4개가 명사고 하나가 형용사거나 아니면 거꾸로 4개가 분사, 형용사에서 하나가 명사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 첫째, 해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문법적으로 좀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동사 앞뒤에 ing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명사, 동사, 명사 I love you니까 명사 자리죠? 그럼 대충 동명사입니다. 자, eating cake is pleasure. pleasure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케이크 먹기는 즐거움이다. 그러면 eating cake is pleasure. 그러면 동사잖아. 앞에 eating cake 나왔으니까 명사구나.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가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만 열어놓는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자, 다시 이제 분사로 들어가 볼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이 과거분사, 현재분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죠. 그렇지.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죠. 그렇지. 그럼 두 개가 형용사인 면에선 같네요.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인 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은 형용사긴 한데 ing가 들어가면 능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love가 사랑하다니까 사랑하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랑하는 걸 당하는, 받는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이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게 동명사 아니고 이거 현재 분사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먹는이 되겠죠? ing가 들어갔으니까 능동 개념이니까. 그럼 eat 하면은 먹는 걸 당하는 거니까 먹히는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용사지만 의미가 약간 다르게 되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또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과거랑 과거분사 형태가 똑같아요. 이걸 두 개를 적어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는데 얘를 안 적습니다. 안 적고 love, loves, loved, loving 들어가면 과거와 과거분사가 형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형태가 같다는 뜻입니다. 형태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니까 불규칙가 여기 it 있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it가 있죠. 그럼 그 옆에 i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불규칙한 애니까 ate고요. 그 다음에 eaten이고요. 그 다음에 eating이고요. 이렇게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들어가는 거고. 차이는 과거와 과거분사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주는 거고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분사라고 하는 성격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투정사, 동명사, 분사를 영어 책에는 verbid라고 적혀 있고요. 일본 문법 책에는 준동사라고 적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는 문법 책에 verbid라고 안 적혀 있고 준동사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일본 문법 책을 번역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